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워크 디렉터 최도욱입니다. 베타랩은요, 이 스마트워크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의 그룹이에요. 제가 혼자서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기업들로부터의 의뢰들이나 아니면은 일들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좀 조직적인 어떤 협업이 필요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새롭게 또 알게 된 개념이 스마트워크라는 건데요. 그때 국내에서는 벤치마킹을 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면서 간 게 이제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서부, 그리고 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오피스만 보러 갔었는데 가서 보다 보니까 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단순히 오피스만 바뀐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의식,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만 진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된다는 걸 제가 배우고 왔어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시대에 맞게 바꾸자라는 게 스마트워크의 핵심인 것 같아요. 200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이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늘 갖고 다니시는 이런 모바일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죠? 빠른 인터넷이 이제 그때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정보의 어떤 주고받는 양이나 속도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바뀌게 된 거고요. 스마트워크라는 건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어떤 상위 개념이고요. 그걸 실현하는,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오피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연근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간 리모트 워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페이퍼리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리모트 워크라는 거고요. 리모트한 상태로, 그러니까 비대면 상태로 일을 하고 필요하면 만나자 라는 어떤 좀 중심이 바뀌어 있는 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달수로 따지면요, 한 3달 정도로 일을 안 해요. 일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짧아요. 그런데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의 최상위의 1, 2위를 다투고 있죠.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 합법으로 제도화시켜서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불법으로 만들어서 방치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걸 합법화시켜서 사회 악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이런 좀 굉장히 오픈마인드된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스마트워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스마트워크가 도입이 될 때 이쪽에도 처음에 공간만 그냥 멋지게 만들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스마트한 기기들만 막 도입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그럼 뭐냐 봤더니 리더십도 있었고 마인드셋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할 때 이런 과정들을 좀 미리 알고 시작을 한다면 너무 성급하지 않게 확실히 성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과거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었고, 위에서 결정을 정확하게 똑똑하신 분들이 좀 해주고,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워터폴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커져 있던 회사다 보니까 갑자기 체질 개선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 문화적인 부분을 좀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좀 쓰게 되는 게 대기업의 특징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스타트업들은 2000년도 이후에 생겨난 회사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를 구성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본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인드가 더 앞서 있어서 이 마인드와 현실 간의 갭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스마트워크는 공간, IT, 문화,
기술 이거 하나만 건드린다고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명령해서 한 번에 그냥 싸사삭 바꿔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스마트워크를 정말 하시려는 의지, 최상위 계층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 조직 안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대가 다른 분들이 계실 때는 그분들이 일하기에 좋은 방식들도 고려해 주는 게 맞고요. 기존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가지는 회사들과 함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게 뭐 저희가 사업적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 큰 회사들이 안에 들어가 보면 보수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스마트 워크를 성공적으로 하고 또 그것들을 좀 보여준다면 스마트 워크에 대한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에요. 스마트 워크를 하고 싶어 하는 담당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유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마인드셋을 좀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대기업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공간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공간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좀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코워킹 스페이스나 이런 스마트 오피스가 해외에서 먼저 좋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은 분위기만을 막 베껴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 드림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마인드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대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분함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조화시켜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국적인 코워킹 스페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언제 스마트워크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빠르게 미래에 가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고 아직은 좀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써야 될 자원을 더 중요하게 써야 될 곳이 있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꿈이 더해지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이팅!